반갑습니다. 팁스틱입니다. 오늘은 저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를 가지고 경기도 일산에서 부산 무충전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금요일 퇴근길이고 지금부터 저의 9일간의 하계휴가가 시작됩니다. 하계휴가의 시작으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부근에 살고 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집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현재는 배터리가 약 90%쯤 남아있어서 집으로 가서 충전을 걸어두고 100% 충전이 되는 동안 저녁을 먹고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모두 여행 준비해서 밤 시간대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에서 친구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까지 야반 도주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차량이 100% 충전이 완료되었고 주행 가는 거리는 524km라고 나와주는 것을 보니 일산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인 446km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행에서 충전 없이 부산까지 갈 예정이니 트립 플래너 기능을 꺼서 주행 경로에 슈퍼차저가 들어가지 않도록 경로 설정을 한 뒤에 경로 확인을 해보니 슈퍼차저를 들르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마이너스 14%라고 나오고, 목적지까지 시속 79km 미만으로 주행하여 10%를 초과하는 속도로 도착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도 테슬라로 장거리 여행이 처음인지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제한 속도로 달리면 배터리가 마이너스 14%가 돼서 한 번에 못 가니까 79km 미만으로 기어가라, 그러면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10% 남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차량에서 표시해주는 주행 가는 거리가 524km이고 주행해야 하는 거리가 446km인데 왜 도착 시에 배터리가 마이너스 14%가 된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평소에 차를 세게 몰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행거리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한 것이, 여지까지 제가 주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거리를 계산해주는 에너지 탭에서는 이전 300km의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주행거리가 위의 표시거리보다 더 긴 거리인 544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배터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메시지들은 사용자에게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한데, 이런 정보들의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번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행거리계를 A와 B 모두 초기화하고 이동주차 후에 가족들을 태우고 짐을 챙겨서 출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도 모두 태우고 짐도 모두 싣고 부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부산으로 출발하며 제가 이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구매하며 롱레인지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현재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저의 생활권은 북쪽으로는 저의 직장이 있는 파주 원롱면의 LG 디스플레이 주변까지 약 20km, 그리고 자주 가는 남쪽 지방으로는 전라도 쪽으로 저의 친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순천 약 360km, 경상도 쪽으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 약 460km 정도가 되는데, 그중 가장 먼 이 부산 해운대 쪽을 충전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량이 나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기존의 현대기아 전기 차량들이 인증 주행거리 400km쯤일 때부터 실제 테스트에서 서울 부산을 충전 없이 한 번에 주행하는 테스트 영상들을 보곤 했었는데, 저는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일산에 살고 있고 실주행 테스트에서의 거리가 아닌 국토부 인증거리가 저희 집에서 해운대까지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차량, 근래에 EV3 같이 주행거리가 매우 긴 전기 차량들이 있고, 그에 더해 기존의 니로에 실을 수 없었던 아이 둘을 가진 내 가족에 유모차, 캐리어 등의 짐을 모두 실을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차량을 원했기에 이번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주행거리와 승차감을 위해 휠 옵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 일산 부산 무충전 테스트를 하면서 차량의 장거리 주행 능력 부분을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행에서는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추어 주행하여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해 보면서 부산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100km 구간을 주행 중이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평균 전비는 킬로미터당 132.2Wh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킬로와트당 전비로 환산하면 약 7kg 중반대쯤 되는 전비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전비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1km, 즉 1000m를 달리는데 사용한 배터리의 양을 인디케이터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차량들과 같이 배터리 1kW당 달린 거리를 확인하려면 1000m의 주행거리에서 사용한 배터리의 양인 132.2Wh를 나누어 주어 kWh당 7.56km의 전비로 환산이 됩니다. 이렇듯 1000에서 인디케이터에 표시된 숫자를 나누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 인디케이터에 표시된 숫자가 대충 500Wh이면 kW당 전비가 2kg, 333.3333이면 3kg, 250이면 4kg, 200이면 5kg, 166점 몇쯤이면 6kg, 142점 몇쯤이면 7kg, 125면 8kg, 111.11111이면 9kg, 100이면 10kg로 주행 중에도 대충 계산해 볼 수 있긴 한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반적인 현대기아 방식으로 자동 환산되어 표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휴식이 필요한 관계로 저는 문경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김에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212.7km, 총 에너지는 27.8kWh를 사용했고 평균 전비는 킬로미터당 130.9Wh를 사용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해보면 킬로와트당 7.6km를 주행한 것이 되고 앞으로 남은 주행거리는 231km. 주행을 이어가다 보니 도착 시 배터리가 14%가 남는다고 계산이 수정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차량의 배터리는 62%, 남은 주행거리는 322km가 남아있고 이전 300km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주는 에너지 탭에서의 주행거리는 무려 353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커다란 덩치를 가진 모델 Y가 비도 많이 오는 고속도로에서 매우 좋은 전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무충전으로 부산까지 무리 없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km 구간을 주행 중이고 평균 전비는 킬로미터당 137Wh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대충 환산해보면 7km 초반대의 전비이고 비가 매우 많이 내리는 날씨이기 때문에 전비가 조금 떨어진 듯 하지만 역시 좋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HDA와 오토파일럿의 비교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HDA가 더 편하다고 했었습니다. 주행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장거리를 주행하다 보면 HDA가 되었든 오토파일럿이 되었든 어떠한 특정 상황이 되면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행 보조장치의 종류에 따라 작동 특성도 다르고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상황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HDA의 경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지 거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에 그 개입이 자연스럽고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오토파일럿은 이제 사용해보며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스스로 개입을 하는 것이 아직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파일럿도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 이 주행 보조장치의 특성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시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며 오토파일럿의 사용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물론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에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팬텀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조작 미스 등의 버그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해당 부분들을 수정해주는 것들 또한 업데이트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곧 대한민국에서도 펼쳐질 것이라 믿고 있는 미래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출퇴근길 뿐 아니라 이런 장거리 주행에서까지 더욱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다려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오늘같이 비가 퍼붓는 악천후에서는 차선 변경을 위한 좌우 휀더의 카메라가 빗물에 가려지며 NOA가 풀리는, 즉 자동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차량 가격 절감을 위해 소나 센서나 레이더 등을 제거하는 테슬라의 정책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런 악천후에서 카메라만으로는 주행 보조가 어렵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네 집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기가 있는 곳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이고, 최종적으로 브리핑을 해보자면 현재 도착 시점에 남은 배터리는 15%, 남은 주행거리는 77km이고 에너지 탭의 주행 가능 거리는 80km가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제 생활권 중 가장 북쪽인 회사, 즉 출발지였던 저의 집에서 약 20km 북쪽으로 더 먼 파주 LG 디스플레이 주변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약 57km 정도를 남기고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고, 오늘같이 금요일에 출근을 했다가 바로 부산을 간다 해도 집에서 100% 완충 후 회사까지 20km, 그리고 다시 집으로 20km, 그리고 또다시 부산까지 460km를 이동해도 무충전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동 후에 주행 가능 거리가 37km 정도를 남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폭우가 오는 상황이 아니라 날씨까지 좋았다면 주행 가능 거리는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처럼 일산, 부산은 충분히 무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능력치를 보여주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롱레인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름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게 쥐약인 매서운 추위를 가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후에 날씨가 추워진 겨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부산을 가며 동계 주행거리 테스트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늦은 시간이고 퇴근 후 부산까지 내려와 매우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충전을 물리고 들어가서 쉬어야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